시작합시다. 우진이 아프대. 자,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연립 1차 부등식을 해서 알겠지만 연립 부등식은 부등식 두 개를 따로 풀어서 겹치는 부분 찾는 거거든. 그럼 연립 2차 부등식도 2차 부등식 두 개 따로 풀어서 겹치는 데 찾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맞아.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은 어려울 게 없어. 내용 설명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바로 예제 몇 개 풀고 그 뒤에 실근의 조건 얘기로 갈게요. 필수 예제 20번을 보면요. 220조. 수연이 어디로 가요? 바로 2번을 하나 볼까요? 바로 2번을 보면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거 하나 따로 풀고 3x제곱 마이너스 5x 자, 위에 거는 인수분해가 4일이구나. 411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4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아래 거는 311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그럼 위에 거 푼 거는 마이너스 4분의 3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아래로 볼록일 때 뭐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되죠? 식이 0보다 작으면은 사이로 들어갈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니까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거 아래 거를 그냥 수직선에 그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채워지고요. 1 채워지고요. 이 사이에 가는 범위가 하나 있을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죠. 마이너스 3분의 1, 2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그럼 두 개의 범위가 겹치는 데는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겹치는 데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뭐 나머지 뭐 절대값 있어도 뭐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풀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두 개, 요거 3번 3번은 다 풀 건 아닌데 3번 2x 플러스 5 2x 플러스 5가 가운데 x제곱 7x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을 때 니들이 그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할 때 만약에 2x 플러스 5가 x제곱이 뭐 7x 플러스 8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등호일 때는 막 1번, 3번을 짝을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등호일 때는 무조건 1번, 2번하고 2번, 3번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만 짝을 지어야 됩니다. 얘네들 짝 지어서 못 풀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요? 그래서 얘 만약에 연립방정식 같을 때 2x 플러스 5y는 뭐 x 마이너스 3y는 7 이러면은 이렇게 하나 이러는 게 편하잖아. 숫자 하나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부등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1번, 3번 짝을 못 지어요. 등식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알아듣죠?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5가 x제곱보다 작다랑 x제곱이 7x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넘겨가지고 두 개 따로 풀어야 되겠죠? 마무리는 안 해도 되겠죠?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부등식이 세 개가 저렇게 연속됐을 때는
1번, 2번, 그 다음에 2번, 3번. 무조건 짝을 저렇게 지어야 된다는 건 기억을 하자. 알아듣죠? 요즘 숙제 그 단어 끝까지 하면 되는데 어차피 목요일 날 오는 거라. 그리고 숙제 없이 그냥 아, 다 했어요? 다 했으면은 그냥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옆쪽에 필수 21번을 보면 해가 이렇게 되도록 그랬는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작고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가 자 위의 식을 보면 인수분해가 확실하게 되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아래식도 2a 1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면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되면 되니까 문자 있어도 인수분해 되는 건 인수분해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위에 거는 확실하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인데 아래 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다인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인지 모르잖아. 맞아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거의 해가 어떻다고 돼 있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런 부등호가 붙어 있다는 건 두 번째 거라는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됩니까? 여기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여기는 2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이쪽으로 봐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수직선 그려봐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근데 얘는 2보다 그러면은 a가 어디까지 가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사이로 들어가면은 해가 a과 이 사이가 돼버릴 거 아니야. 완전히 겹치는 데가 여기가 되려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는 채워졌고 여기는 비었다면 a가 마이너스 1까지 가도 겹치는 데가 추가로 안 생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져줘야 됩니다. a가 요 경계선과 같아져도 되는지 아닌지는 이건 중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따로 등호가 붙을지 안 붙을지를 따로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이고 뭐 나머지 비슷한 얘기고요. 네, 필수 22번은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은 k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겠지. 판별식 쓰면은 뭐 저기 4가 짝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k에 대한 부등식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가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거는.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면 크거나 같다죠. 그럼 그 두 개의 연립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k에 대한 부등식 두 개를 따로 풀으란 얘기예요. 이거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죠? 판별식 쓰고 하는 거는. 판별식을 쓰면 부등식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밑에 거는 뭐 둔각삼각형의 세변이 되도록 그랬는데 x-1x, x 플러스 1. 필수 23번. x-1, x 플러스 1이 둔각삼각형의 세변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상 삼각형이 되는 조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가장 긴 변이 짧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돼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우는 둔각삼각형의 성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이게 같으면 직각삼각형이고, 맞습니까? 가장 긴 애가 혼자 크면 둔각삼각형이죠. 그러면 1차와 2차의 연립부등식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여기는 x 하나 조지고 넘기면 x가 2보다 크다. 밑에 식은 2x에 4x에 x가 0과 4 사이인가? 아, 암산하려니까 안 되네. 2x, 4x. 맞네. x가 0과 4 사이. 그러면은 0하고 4 사이인데 한쪽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겹치는 데는 여기니까 x는 0과 2 사이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답 이거 아니야? 4와 2 사이야? 아, 2보다 크다네. 미안합니다. 2보다 크다네. 내가 방향을 2보다 크답니다. 이게 아니고. 그럼 여기니까 2와 4 사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실근의 조건으로 갑시다. 여기는 유형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유형이 3개 있구나. 예제가 3개 있는데 유형이 2개인 겁니다. 그 유형 2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개념적인 것보다 그냥 유형이에요. 유형인데 처음 배울 때는 되게 복잡하다고 느껴지거든. 근데 얘가 그냥 2학년 과정 대수 가면은 기본 문제로 기본 개념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기억을 해줘야 되는 유형입니다. 유형이면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 용어가 대부분 한자말이 막 들어가가지고 말이 짧잖아, 그지? 근의 분리라는 건데. 옛날 용어로 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유형이 크게 2가지인데, 0기준인 문제가 있고요. 요걸 확장해서 일반적인 상수, K라고 그럴까? K는 그냥 아무거나 쓴 거야. 0이 아닌 다른 상수, 그러니까 모든 상수 기준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하는 형태가 우리 예제 24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상수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가 25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방정식, 함수, 부등식을 다 계속 똑같은 걸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유형이 딱 3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예요. 그럼 얘는 K 기준이면 두 근이 모두
K보다 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0 기준이니까 두근이 모두 0보다 큰 경우, 두근이 모두 K보다 큰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도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은 경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인 경우.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K가 있는 경우 이렇게 했죠. 뭔 말인지 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K 기준으로 하는 것만 알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안 돼? 근데 두 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0 기준일 때는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야.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K 기준인 거를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필수 25번을 펴놓고, 필수 25번을 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그랬습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자, 설명을 먼저 하고 갑시다. 어떤 이차 함수가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어떤 K보다 크다는 건, 무조건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풀어. 만약 이 X제곱계수가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되겠죠.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풀면 두 근의 모두 X축에서 K보다 큰 데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말은 일단은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그냥 두 근 그러면 크거나 같다고,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그건 항상 구분해줘야 돼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면 크거나 같다고.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번째,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축방정식이 K보다 커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K를 이 함수에 대입하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F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축이 경계선보다 크고, K가 이제 경계선이잖아, 기준이 되는. 맞아, 안 맞아? 경계선보다 크고,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왜? 그래프 모양에 맞춰서. 뭔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은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커. K보다 작다고 해서 작으면 안 돼. 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이해돼? 서로 다른이면 크다고, 그냥 두 근이면 0보다 커나 같다고. 두 번째, 축방정식이 이때는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아야 되니까 축방정식이 경계선보다 작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죠? 세 번째, FK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냥 그래프 모양 보고 하는 겁니다. 작다 그래서 작다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안 돼. 뭔 말인지 돼? 그러면 뭐라고 기억하냐면 따라하세요. 두 근이 따라하세요. 두 근이 모두 따라하세요. 두 근이 모두 같은 범위에 있으면,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면은, 아니 K보다 크다면은 큰 범위에 둘 다 있는 거고, K보다 작은 범위에 둘 다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따라하세요. 두 근이 모두 같은 범위에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축이 범위에 있고,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 그러면 축이 K보다 커야 되는 거고, 이해돼야 돼?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 그러면은
축이 k보다 작아야 돼. 축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축이 범위에 있고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축이 범위에 있다. 이해됩니까? 축이 범위에 있고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알아들어? 그런데 두근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 그러면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조사하면 돼. 어차피 두근 사이에 경계선이 있다 그러면 두근이 무조건 존재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 얘는. 항등식 아니까 절대부등식 나와. 절대부등식 얘는 모르는 말이지. 항상 성립하는 얘기가 나와. 판별식을 써봤자. 이해돼요? 이 경우에는 두근 사이에 K가 있다 그러면 판별식을 써봤자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거 안에 다 먹혀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결과적으로 얘 하나만 조사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되냐고. 안 돼요? 어차피 두근 사이에 K가 있다 그러면 K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음수가 나오는 순간에 아래로 블럭이면 두근이 저절로 있어. 이게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는 건 아래로 블럭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다는 건 해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지. 얘만 딱 조사하면. 이게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0보다 작은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말은 두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돼? 그래서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써봤자 어차피 이 범위에 다 포함이 돼버려. 이해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축은 이쪽에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 축을 조사해봤자 축이 어느 쪽에 있는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축방 정식도 의미가 없습니다. 함수값만 딱 조사하면 됩니다. 경계선의 함수값이 여기선 다 0보다 컸잖아. 그래프 모양상.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조사하면 돼요.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24번 문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이퀄 0에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그럼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두근이 1보다 큰 같은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뭘 풀면 된다고?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으니까. 두 번째, 축이 범위 안에 있다. 1보다 크다. 이해됩니까?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면 축도 1보다 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함수값. 경계선이 1이잖아, 지금. 그럼 F1. 1 넣으면 F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를 조사하면 이게 연립부등식이에요. 이거 세 개의 공통부분 찾으면 돼. 뭐 말인지 돼요? 그래서 부등식 단원에 나오는 거야. 그럼 풀어보면 짝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A인가요? 마이너스 2A분의 B A네. A가 1보다 크고 F1 1 넣으면 1 마이너스 2A 2A 마이너스 2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고 이거 풀면 됩니다. 축방 정식 외우고 있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을 때 축방 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게 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랬어? 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그랬어?
x축과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두근의 합이잖아. 그거의 평균. 두근의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러면 기억하기 편해. 이거 하나만 외우면 같이 되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처음 듣는 표정 하지 마. 알아들어요? 이해됐어? 이거의 평균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알아들어? 그래서 축방 정식을 외우고 있으면 좋아. 이거는 이제 뭐 풀면 돼. 그래서 공통부분 찾으면 돼요. 만약에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았다 그러면 여기만 바뀌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는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었다 그러면 이것만 0보다 작다 하면 된다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이제 저 앞에 24번으로 갈게요. 그럼 0기준이면 뭐가 다른데 이거는 유형을 빼냈느냐? 0기준이면 생각할 때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저기랑 똑같아. 저기랑 똑같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축방정식이 0보다 커야 되고 F0이 0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2차 부등식이 AX,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그랬을 때 A가 양수인 상황으로 무조건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고 그랬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래로 블록 그래프로 만들어 놓 여기가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 A가 양수인 거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어. 맞아요? 그럼 판별식은 그냥 판별식인데 축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맞아 안 맞아? 얘가 뭐여야 된다고? 0보다 크다고. 근데 이거랑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랑 부호가 바뀌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양변에 2 곱하는 거랑 부등식의 내용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상수 곱했으니까 부등식의 해랑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0 기준일 때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이 나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양수 더하기 양수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양수라고 하면은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F0은 C예요. F0은 C야. 근데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근데 A가 양수니까 얘가 양변에 A 곱하는 게 부등식 푸는 거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0 기준, 두 근이 양수, 음수라고 할 때는 저거랑 똑같이 0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두 근의 곱이 양수다 이래버리면 된다고. 그럼 생각하기가 좀 더 편하다고. 계산도 편하고.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됩니다. F0이 0보다 크다랑 똑같은 얘기라고 어차피. 그러면은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두 근의 곱만 음수면 된다. 그럼 생각해보면 두 근의 곱이 음수면 만약에 x제곱 여기 양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여기가 음수면 되잖아. 여기 상수항이 음수인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뭐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판별식 같은 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는 0 기준에서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이해돼 안 돼?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이 음수 0보다 작은 같은 범위에 있다. 같은 범위에 있으면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 두 근이 부호가 반대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다. 그러면은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알아들어? 이거는 뭐 안 풀어줘도 되겠지. 그런데 이제 요 내용 두 개를 기준이야. 아니 기본이야. K 기준인 거랑 0 기준인 걸 나눴지만 어차피 이쪽 내용이 기본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근데 저거는 좀 생각하기 편하라고 문제를
뽑아낸 거지, 말하자면. 알아들어?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활용하는 내용이 필수 26번에 있어요. 필수 26번은 풀어봅시다. 요거 필수 24번이었나? 앞에 거 연기준으로 한 거 따로 안 풀어줘도 되겠죠? 지금 문제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돼 있어. 안 풀어줘도 되겠죠? 해볼 수 있겠지? 이거 중요하다. 그냥 어려워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2학년 과정 가면은 기본 개념으로 깔려 있어. 문제에서 그냥 막 나와. 이거를 응용해야 되는 문제가. 그래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228) 필수 문제 26번을 보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퀄 0이 괄호 1번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괄호 1번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내가 아까 K 기준으로 맨 끝에서 했던 얘기죠? 맞아요. 이때는 뭐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2 경계선에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마이너스 플러스 2에 m 플러스 2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으면 된다. 뭐 이러고 끝나겠죠? 이렇게 될 건데 두근이 모두 0과 2 사이 괄호 2번 때문에 이거 푸는 건데 문제는 계속 이거 기준이야.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다 이럽니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같은 범위에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아까 25번 풀 때처럼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경계선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경계선이 양쪽에 있고 두 근이 어쨌든 0과 2 사이에 같은 범위에 있잖아. 두 근이 같은 범위에 있으면 몇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그런데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서로 다른 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축이 범위 안에 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축이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해야 돼요? 그래서 축이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세 번째 경계선의 함수값. 경계선이 두 개면 경계선의 함수값을 다 따져야 돼. F0이 0보다 크고 F2가 0보다 크다. 왜? 두 근이 0과 2 사이에 두 근이 있다는 말은 F0도 0보다 크고 F2도 0보다 커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면은 판별식 이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랑 축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m 플러스 2가 0과 2 사이여야 되고 F0 00 넣으면
마이너스 n-1이 0보다 크고 그리고로 연결되면 연립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식을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아. 2 넣으면 4-2에 n 플러스 2 마이너스 n-1도 이거 4개의 공통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뭐 이건 2차 부등식이고 나머지는 다 1차 부등식이니까 금방금방 하겠죠. 그럼 수직선에 다 겹치는데 잘 찾아보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혹시 있나? (501번) 잠깐 봐봐요. 501번. 501번은 풀 건 아닌데 501번 보면 2차 방정식 이렇게 된 애가 알파, 베타가 두 분이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 0, 1 알파는 여기 있고 베타는 여기 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해하는 거야? 두 근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두 근이 다른 범위에 있잖아요. 다른 범위에 있으면 경계선의 함수값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경계선이 0 하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 왜? 1보다 더 넘어가면 마이너스 1보다 더 넘어가거나 1보다 더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f-1은 0보다 크고 f0은 0보다 작고 f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경계선의 함수값만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두 근이 다른 범위에 있다. 서로 다른 범위에 있다. 서로 둘이 모두 같은 범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두 근이 같은 범위에 있으면 판별식 축방정식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이 서로 다른 범위에 있으면 경계선의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는데 그래프대로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경계선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프대로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는 게 좋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여기에서 지금 501번 같은 경우에는 2x제곱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게 확실하잖아. 맞아? 이 유형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냥 a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이거의 두 근이 두 근이 똑같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럽시다. 그러면 A가 문자라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 뭔 말인지 돼 안 돼? 알아들어요? 이렇게 아예 뭔 말인지 모르겠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그때는 아래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1, 0, 1일 때 이렇게 생길 거고 위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1, 0, 1일 때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1이랑 f0이 부호가 반대고 f0하고 f1도 부호가 반대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돼. 그럼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있어. 나중에 니들이 문제 풀다 보면. 그럼 그때는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고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다. 요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을 풀어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알 수 있으면 아래로 볼록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해됩니까?